안녕하세요. 휴먼 성형외과 김국현입니다. 코 성형을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떤 환자의 잘된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저도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 대부분의 코는 모든 사람들의 코가 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한 가지 방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콧대부터 코끝까지 어떤 재료를 썼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부리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 거고요. 미간 사이가 조금 낮고, 대신에 미간이나 콧대에 비해서 코끝의 높이가 좀 낮으니까 여기를 조금 높여줬으면 좋겠고, 비순각에서 이제 비주가 조금 처진 느낌이 들어서 이 모양이 조금 분명하지 못한 단점이 있죠. 이럴 때는 콧대부터 코끝까지, 그 다음에 정면에서 코의 폭까지도 줄여주는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코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코끝을 조금 더 높여주고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골이 양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늑연골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렸고, 늑연골에 더해서 귀연골의 좀 부드러움도 코끝에는 조금 더 더해주기 위해서 늑연골과 귀연골을 사용했습니다. 늑연골을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늑연골은 흉터, 회복기간, 또 절골까지 했으니까 붓기까지 조금 고려해야 되는 방법이라서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제가 회복기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끝입니다. 코끝의 경우에는 단순히 높아지기만 하면 환자분의 전체적인 얼굴과 조금 잘 조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끝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늑연골을 썼기 때문에 늑연골을 통해서 비주의 지지대를 만들고 비중격 연장 이식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을 통해서 코끝에 조금 튼튼하게 잘 세워주어서 다시 수술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다시 코끝이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코끝이 처지는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늑연골 자체가 아주 튼튼하고 좋은 연골이지만 피부 바로 밑에 있을 때는 너무 단단하게 만져지는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귀연골을 조금 채취를 해서 피부 바로 밑에 보강을 해줘서 코끝은 조금 더 부드럽고 동그랗고 너무 뾰족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리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콧대에서 코끝까지 라인이 분명하게 살면서도 너무 코가 들려 보이지 않고 콧구멍에 많이 노출이 적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도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지지력까지 한꺼번에 만드는 방법으로써 좀 넓어 보이는 코 모양도 교정이 되고, 코끝을 너무 뭉툭하거나 분명해 보이지 않는 코끝을 만들면서도 한꺼번에 동시에 자연스럽게 코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 라인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도 턱이 조금 더 약하면 남성적인 얼굴에서는 또 전체적인 균형이 조금 더 아쉬웠거나 조금 무너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큰 수술 없이 턱 보톡스, 그 다음에 앞턱 필러로 밸런스를 조금 더 맞췄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줄이고 턱 끝의 모양을 조금 더 내면서 흔히 얘기하는 리케치 라인을 잘 만들어줘서 정면에서 봤을 때 효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측면에서도 조금 더 날렵하고 분명한 모습을 살릴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콧대는 늑연골과 절골로, 코끝은 자가연골하고 지지대, 또 복코 교정까지 해서 마지막은 또 턱 밸런스까지 맞춰줌으로써 5가지 방법이 한 분의 코에서 한 분의 얼굴에 한꺼번에 시행된 케이스였습니다. 코 성형은 한 가지 방법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코에 필요한 조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코에는 어떤 조합이 필요한지,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휴먼 디자인 랩에서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